2025년 1월입니다. BBC 긴급 속보가 떴어요. 몽골 마을 전기 공급 두절.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영하 45도에서 전기가 끊긴 겁니다. 의료소가 멈췄어요. 난방이 꺼졌습니다. 아이들이 얼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세계가 충격받았습니다. 몽골 북부 하르가스 호수였어요. 인구 300명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극한의 추위로 유명한 곳이었죠. 그런데 발전기가 고장난 겁니다. 낡은 디젤 발전기였어요. 30년 된 거였습니다. 부품도 구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유엔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구조 방법을 논의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추웠거든요. 장비가 작동 안 했어요. 헬기도 못 띄웠습니다. 눈보라가 심했어요.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스웨덴 기후학자가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다. 냉정했어요. 포기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노파는 믿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온다고 했대요.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래요.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였습니다. 김도윤이에요. 55살이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였어요. K 모듈러 발전소를 만드는 회사였죠. 작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있었어요. 극한 환경용 발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세계 어디든 작동하는 거였죠. 유엔한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석 달 전이었어요. 북극 마을 전력 시스템을 교체해달라고요. 입찰이었습니다. 큰 회사들이 다 거절했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돈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300명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포함됐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로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설치 전에 발전기가 고장났습니다. 예정보다 한 달 빨랐어요. 급했습니다. 당장 가야 했어요. 준비도 안 됐는데요. 하지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있었으니까요. BBC가 그 상황을 보도한 겁니다. 영하 45도, 전기 끊긴 마을. 생존자 줄어들고 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못 갔습니다. 너무 위험했거든요. 한 명만 빼고요. 저만 갔습니다. 그날부터 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자연과의 싸움이었어요. 추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 기술자니까요. 불가능은 우리 사전에 없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하 45도에서 제가 본 것들을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처음 연락받았을 때였어요. 유엔 개발계획 담당자였습니다. 몽골 북부 마을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극한 환경용 발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관심 있냐고 물었어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하르가스 호수 마을이었어요.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북위 50도였어요. 시베리아 바로 아래였습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40도래요. 최저는 영하 55도까지 내려간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추위였습니다. 기존 발전기 사진도 있었습니다. 낡았어요. 녹슬어 있었습니다. 30년 됐대요. 소련 시절 만든 거였습니다. 부품 구할 수도 없었어요. 언제 고장 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주 멈췄대요. 그때마다 마을이 마비됐다고 했어요. 다른 회사들 반응을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전부 거절했대요. 미국 회사, 유럽 회사, 중국 회사. 다 안 된다고 했답니다. 너무 춥다고요. 장비 작동 보장 못한다고 했대요. 이익도 안 난다고 했습니다. 위험 부담만 크다고 거절한 겁니다. 그럼 왜 저희한테 왔어요? 물었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희망이래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한국 기술이 특별하다고 들었대요.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한다고요.
남극 세종기지에서 검증됐다고 했습니다.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대요. 고민했습니다.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어요. 영하 40도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기름도 얼어요. 금속도 부서집니다. 전자장비도 오작동해요. 사람도 못 버팁니다. 위험했어요. 하지만 사진 한 장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이었어요. 10명쯤 됐습니다. 추운 겨울날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난로 하나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힘들어 보였어요. 이 아이들이 겨울마다 이렇게 산다는 거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대답했어요. 담당자가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위험한 거 아냐고 걱정했습니다. 알아요.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야죠.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기술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5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익은 거의 없었어요. 원가만 겨우 뽑는 수준이었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반대했어요. 왜 이런 걸 하냐고요? 손해만 본다고 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돈만 보면 안 됩니다. 말했어요. 우리 기술을 증명할 기회예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성공하면 한국 기술 위상이 올라가요. 그게 더 큰 이익입니다. 임원들이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극한 환경용으로 특별 제작했습니다. 이중 단열 구조였어요. 히터를 내장했습니다. 영하 60도까지 견디게 만들었어요. 자동 제어 시스템도 넣었습니다. 사람 없이도 작동하게요. 부품을 모았습니다. 최고급만 썼어요. 가격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타협할 수 없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와요. 고장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완벽해야 했어요.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실험실에서 극한 조건을 만들었어요. 영하 50도로 냉각했습니다. 작동시켰어요. 잘 돌아갔습니다. 사흘 내내 돌렸어요. 문제 없었습니다. 통과했어요. 2025년 1월 초였습니다. 출발 준비를 했어요. 장비를 컨테이너에 실었습니다. 공구도 챙겼어요. 방한복을 준비했습니다. 극한용이었어요. 영하 60도 대응이었습니다. 태극기 패치를 달았어요. 한국에서 왔다는 표시였습니다. 가족한테 인사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어요.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괜찮아. 말했어요. 조심할게. 한 달이면 돌아와. 아내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사히 다녀와요. 눈물을 글썽였어요. 딸도 걱정했습니다. 25살이었어요. 아빠 꼭 가야 돼요? 물었습니다. 그래.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기다려. 아빠가 가야 살아. 딸이 안아줬어요. 자랑스러워요, 아빠. 세계 최고예요. 고마웠습니다. 1월 5일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울란바토르행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저 아래 누군가는 따뜻한 집에서 자고 있겠죠. 하지만 북극에선 누군가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야 했어요.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추웠어요. 영하 20도였습니다. 하지만 시작일 뿐이었어요. 더 북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트럭을 준비했어요. 장비를 실었습니다. 현지 운전사를 고용했어요. 길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틀을 달렸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났어요. 흙길이었습니다. 눈길이었어요. 트럭이 미끄러졌습니다. 천천히 갔어요. 주변이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나무도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습니다. 끝없는 설원뿐이었어요. 영하 30도가 됐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낮았어요.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얼굴이 얼얼했어요. 손가락이 시렸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진짜 추위는 아직이었습니다. 1월 7일 저녁이었습니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불빛들이었습니다. 희미했어요. 발전기가 아직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지 않았어요.
곧 멈출 거였습니다. 서둘러야 했어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어요. 반가워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며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운명의 밤이었어요. 발전기가 멈춰버렸습니다. 예정보다 한 달 빨랐어요.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난방이 멈췄습니다. 순식간에 영하 40도가 됐어요. 집 안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몽이 시작된 겁니다. 불이 꺼진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깜깜해졌어요. 칠흑 같았습니다. 난방도 멈췄어요.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숨이 하얗게 나왔어요. 집 아닌데도요. 밖이랑 똑같아졌습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의료소가 제일 위험했습니다. 환자 5명이 있었어요. 노인 셋, 아이 둘이었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가 멈췄습니다. 보온 장치도 꺼졌어요.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발전기를 봤어요.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엔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내부를 열어봤습니다. 피스톤이 깨져 있었어요. 교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품이 없었어요.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끝이었어요. 새 시스템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당장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영하 40도였습니다. 밖에서 작업할 수 없었어요. 손이 얼어요. 공구를 못 잡습니다. 금속이 살에 달라붙어요. 위험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왔습니다. 늙은 남자였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해요. 말했어요. 우리 마을을 살려주세요. 당신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겠습니다. 대답했어요. 지금 시작할게요. 이장이 놀랐습니다. 지금이요? 너무 추운데요. 죽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말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한국에서 다른 사람 보낼 겁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영하 45도였습니다. 바람까지 불었어요.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가 넘었습니다. 얼굴이 얼얼했어요. 눈물이 얼었습니다. 속눈썹도 얼었어요. 장비를 내렸습니다. 트럭에서요. 무거웠어요. 200kg이었습니다. 혼자 할 수 없었어요. 마을 청년 둘이 도왔습니다. 함께 옮겼어요. 설치 장소까지요. 100m였습니다. 10분 걸렸어요. 힘들었습니다. 기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야 했어요. 기반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땅이 얼어 있었어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곡괭이로 쳤어요. 팅 소리만 났습니다. 안 깨졌어요. 토치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어요. 땅을 녹였습니다. 천천히요. 1시간 걸렸어요. 겨우 구멍을 팠습니다. 30cm 깊이였어요. 충분했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특수 콘크리트였습니다. 저온용이었어요. 영하 50도에서도 굳는 거였습니다. 손이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어요. 추위가 스며들었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없어졌어요.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쉬어야 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장작 난로였어요. 유일한 열원이었습니다. 손을 녹였어요. 따끔거렸습니다. 피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시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서양인이었어요. 금발의 파란 눈이었습니다. 엘리사 베른이라고 자기소개했어요. 스웨덴 기후학자였습니다. 마을 조사차 왔다가 갇혔대요. 당신 미쳤어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 날씨에 작업해요? 불가능해요. 장비도 못 견뎌요.
사람은 더 못 버텨요. 포기하는 게 나아요. 냉정했습니다. 과학자답게요. 포기는 없어요.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요. 저 의료소 환자들 봤어요? 내일 아침이면 얼어 죽어요.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엘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죽을 거예요. 함께요. 그럼 함께 죽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해요. 한국 기술자니까요. 불가능은 우리 사전에 없어요. 엘리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사전은 이상하네요. 비꼬았어요. 상관없었습니다. 이해받으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일하러 왔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콘크리트가 굳어 있었습니다. 신기했어요. 영하 40도인데 굳었습니다. 한국 기술이었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듈을 설치했습니다. 발전 장치였어요. 크레인이 없었습니다. 수동으로 해야 했어요. 청년들이 도왔습니다. 넷이서 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어요. 조심스럽게요.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몰트로 고정했습니다. 하나씩 조였어요. 24개였습니다. 전부 조여야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했어요. 배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선을 연결했어요. 복잡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됐어요. 감전 위험도 있었습니다. 조심했어요. 하나하나 확인하며 연결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계속 일했습니다. 쉬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새벽까지 버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마을이 조용했어요. 무서울 정도로요. 사람들이 집에서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연료를 주입했어요. 특수 연료였습니다. 저온용이었어요. 영하 60도에서도 얼지 않는 거였습니다. 탱크를 채웠어요. 200리터였습니다. 한 달은 버틸 양이었어요. 제어 장치를 켰습니다. 화면이 떴어요. 작동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시스템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항목을 확인했어요. 녹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정상이었어요. 시동을 걸 준비를 했습니다. 손을 떨며 버튼 위에 뒀어요. 제발 돌아가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려달라고요. 한국 기술을 믿는다고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소리가 났어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작동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하 45도에서 시동이 걸린 겁니다. 한국 기술이 해낸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전기가 나와야 했어요. 발전이 돼야 했습니다. 계기판을 봤어요. 전압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100볼트, 200볼트. 올라갔어요. 220볼트가 됐습니다. 정상이었어요. 성공이었습니다. 배전반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중앙에 있었어요. 메인 스위치였습니다. 전기를 연결해야 했어요. 케이블을 땄습니다. 낡은 발전기 선을요. 새 시스템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조심스럽게요. 실수하면 합선됩니다. 마지막 볼트를 조였습니다. 단단히요.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메인 스위치를 올렸어요.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전기가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마을로요. 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씩요. 집마다 불빛이 켜졌어요. 가로등도 켜졌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어요. 마을이 밝아졌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환호했어요. 울었습니다. 서로 껴안았어요. 살았다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따뜻하다고 웃었습니다. 난방이 돌아온 겁니다. 의료소로 달려갔습니다. 환자들을 확인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모두 살아 있었어요.
체온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산소 공급도 재개됐어요. 의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먹였어요. 당신이 우리를 살렸어요. 아니에요.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살린 거예요. 저는 그냥 설치했을 뿐이에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영하 40도에서 작업했잖아요.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아침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엘리사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미안해요.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불가능하다고 했죠. 제가 틀렸어요. 당신이 해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술이에요. 그리고 마음이고요. 마음이요?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네. 말했습니다. 기계는 차가워요. 하지만 사람은 따뜻해요. 마음이 있으면 기계도 따뜻해져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엘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안정화해야 했어요. 며칠 동안 지켜봐야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응해야 했어요. 마을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요. 그 일주일이 힘들었습니다. 매일 점검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발전소로 갔어요.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전압, 전류, 온도. 모든 수치를 체크했어요. 기록했습니다. 이상 없었어요. 낮엔 배선을 점검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돌아다녔어요. 전봇대를 봤습니다. 접속부를 확인했어요. 느슨한 곳이 있었습니다. 조였어요. 낡은 선도 교체했습니다.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저녁엔 주민들을 교육했습니다. 시스템 사용법을 가르쳤어요. 계기판 보는 법, 이상 징후 판단법, 간단한 조치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제가 떠나도 관리할 수 있게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왔어요. 심했습니다. 시야가 안 보였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시속 100km가 넘었어요.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발전소가 걱정됐습니다. 달려갔어요. 눈보라를 뚫고요. 얼굴이 얼얼했습니다. 숨쉬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시스템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도착했습니다. 발전소를 봤어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배기구를 막고 있었어요. 위험했습니다. 막히면 과열돼요.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치워야 했어요. 삽을 들었습니다. 눈을 퍼냈어요. 계속요. 손이 시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기구를 열어야 했으니까요. 1시간 걸렸습니다. 겨우 뚫었어요.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온도가 높아져 있었어요.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시켰습니다. 냉각수를 보충했어요.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얼어 있었어요. 옷이 얼음 덩어리가 됐습니다. 벗기 힘들었어요. 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녹았어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엘리사가 차를 줬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마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돈도 별로 안 받았다면서요. 이익도 없다고요. 왜 목숨 걸어요? 사람이니까요.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여기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추워하는데 모른 척 못해요. 한국에선 그렇게 배웠어요. 남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라고요. 엘리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신은 특별해요. 말했습니다. 기술자가 아니라 영웅이에요. 아니에요. 웃었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다 이래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됐어요. 문제없이 돌아갔습니다. 효율도 좋았어요. 연료 소비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두 달은 버틸 것 같았어요. 주민들한테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관리할 수 있었어요. 매뉴얼도 남겼습니다. 한글과 몽골어로 적었어요. 비상 연락처도 줬습니다.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공구를 정리했습니다. 트럭에 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쉬워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야 해요. 말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야 해요. 가족이 기다려요. 하지만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을요. 이장이 선물을 줬습니다. 양털 모자였어요. 손수 만든 거래요. 감사의 표시래요. 고마웠습니다. 엘리사도 배웅 나왔습니다. 언젠가 한국 갈게요. 말했습니다. 당신 나라가 보고 싶어요. 어떤 곳이길래 당신 같은 사람을 만드는지요. 환영해요. 대답했습니다. 한국 오면 연락하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마을이 멀어졌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켠 불이었어요. 사람들을 살린 불이었습니다. 뿌듯했어요. 일주일 후 서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가족이 반겼습니다.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걱정 많이 했대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성공했다며 박수쳤습니다. 사장이 불렀어요. 수고했어.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 위상을 높였어. 자랑스러워. 고마웠어요.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없었어요. 작은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관심받지 못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사람들 살렸으면 됐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산간 마을 발전소였어요.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했어요. 모든 일이 소중했으니까요. 2월 15일이었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뉴스였어요. 경제, 정치, 날씨. 그런데 속보가 떴습니다. BBC 긴급 속보였어요. 북극 마을 기적.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한 명이 300명 구했다. 부재였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 얘기였어요. 화면에 하르가스 마을이 나왔습니다. 발전소가 보였어요. 제가 설치한 거였습니다. BBC 특파원이 리포트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 중 하나입니다. 말했어요. 한 달 전 전기가 끊겼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하지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였어요. 엘리사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가능을 해냈어요. 말했습니다. 영하 45도에서 혼자 작업했어요. 며칠 밤을 새웠죠. 손이 얼어붙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를 살렸어요. 마을 이장도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은 다르더군요. 말했습니다. 돈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봤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한국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없었을 겁니다. 울먹였어요. 평생 잊지 못해요. 아이들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한국 아저씨가 우리를 살렸어요. 말했습니다. 전기를 켜줬어요. 따뜻하게 해줬어요. 고마워요, 한국. 웃고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다행이었습니다. 특파원이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술입니다. 말했어요.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기술이죠. 한국이 보여준 겁니다. 작은 나라지만 큰 마음을 가진 나라예요. 세계가 배워야 합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장이었어요. 뉴스 봤어?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BBC에 나왔어.
전 세계가 보고 있어. 큰일 났어. 좋은 의미로. 회사 전화가 불나. 문의가 쏟아져.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회사 앞에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한국방송사, 신문사. 전부였어요.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요? 무섭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후회는 없냐고 물었어요.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한국 기술자니까요. 왜 한국 기술자라서 당연한 거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배워요. 말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라고요. 이익만 보면 장사지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야 진짜 기술이죠. 한국은 그걸 아는 나라예요. CNN도 보도했습니다. 북극의 기적, 메이드 인 코리아. 제목이었어요.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부제였습니다. 리포터가 분석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다. 철학의 문제다. 한국은 기술의 영혼을 담는다. NHK도 특집을 냈습니다. 일본이 배워야 할 한국 정신. 제목이었어요. 우리는 효율만 따진다.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본다.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든다. 반성해야 한다. 자성하는 기사였어요. 유엔이 감사장을 보냈습니다. 인류애를 실천했다며요. 특별 표창이었습니다. 유엔 본부 초청장도 왔어요. 연설해달래요. 경험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영광이었어요. 3월이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였어요. 초청받아 갔습니다. 연설장에 섰어요. 100여 개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됐어요. 하지만 진심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은 힘이 아닙니다. 시작했어요.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무용해요. 한국은 그걸 압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섰어요. 도움받았죠. 그래서 압니다. 어려운 사람 마음을요. 이제 한국이 도울 차례예요.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로 세계를 돕는 거죠. 이익 따지지 않고요. 그게 받은 은혜 갚는 길이에요. 북극 마을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을 도울 겁니다. 한국 기술로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모두 일어났습니다. 감동한 표정들이었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연설 후 많은 나라가 접촉했습니다. 도와달래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어려운 나라들이었어요. 전기가 필요하대요. 깨끗한 물이 필요하대요.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돕겠다고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회사로 돌아가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마워했어요. 한국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뿌듯했어요. 귀국길이었습니다. 비행기 아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추위에 떨고 있겠죠. 배고파하고 있겠죠. 도와야 했어요. 한국이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생각했어요. 땅도 좁고 자원도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큽니다. 기술도 있고요. 그걸로 세계를 돕는 겁니다. 그게 한국이 가는 길이에요. 자랑스러웠습니다. 4월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요청이 폭주했어요. 세계 곳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남미 볼리비아, 동남아 라오스. 전기가 필요하대요. 한국 기술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바빠졌어요. 직원을 늘렸습니다. 10명을 뽑았어요. 젊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열정이 넘쳤어요. 북극 이야기를 듣고 지원했대요. 자기들도 세계를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극한 환경 기술을요. 시스템 설치법, 유지 보수법. 전부 가르쳤어요.
실습도 많이 했습니다. 준비시켰어요. 현장에 보낼 거였으니까요.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외교부가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개도국 전력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을 배정했어요. 100억 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게 했어요. 우리 회사도 포함됐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케냐였습니다. 5월에 출발했어요. 팀장으로 갔습니다. 직원 넷과 함께요. 나이로비 외곽 마을이었습니다. 인구 500명이었어요. 전기가 없었습니다. 등잔불로 살고 있었어요.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햇빛이 좋았어요. 1년 내내 맑았습니다. 태양광이 최적이었어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태양광 패널 100장, 배터리 시스템, 인버터.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한 달 작업했습니다. 힘들었어요. 더웠거든요. 40도가 넘었습니다. 북극과 정반대였어요.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극한은 극한이니까요. 이겨냈어요. 완성했습니다. 스위치를 올렸어요. 불이 들어왔습니다. 마을에요. 처음 보는 전기 불빛이었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춤을 췄어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기해했어요. 마을 추장이 말했습니다. 코리아가 우리에게 빛을 줬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밤에 공부할 수 있대요. 병원도 밤에 열 수 있대요. 삶이 바뀌는 거였습니다. 현지 방송이 취재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 마을을 바꿨다. 보도했어요. 케냐 전역에 방송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다른 마을도 요청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원한다고 했어요. 다음은 볼리비아였습니다. 7월이었어요. 안데스 산맥 마을이었습니다. 고산지대였어요. 4,000m 높이였습니다. 산소가 부족했어요.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라오스도 갔습니다. 9월이었어요. 메콩강 유역 마을이었습니다. 홍수가 잦았어요. 방수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물에 잠겨도 작동하게요. 성공했어요. 비가 와도 전기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1년에 10개국을 다녔습니다.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불을 밝혔으니까요. 수천 명이 혜택을 받았어요. 삶이 나아졌습니다. 한국 기술 덕분이었어요.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CNN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한국의 빛. 제목이었습니다. 1년 동안 따라다니며 촬영했어요. 우리 작업을 담았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12월이었어요. 미국 전역에 방송됐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난리였어요. 한국 대단하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선진국이다. 칭찬이 넘쳤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BBC가 후속 보도를 했어요. 한국, 세계의 빛이 되다. 제목이었습니다. 북극에서 시작된 기적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내용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만드는 변화다. 칭찬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 제목이었어요. 한국은 작지만 위대하다. 내용이었습니다. 기술을 이익이 아닌 나눔으로 쓴다. 진정한 선진국이다. 유럽이 본받아야 한다. 강조했어요. 독일 슈피겔이 표지 기사를 냈습니다. 코리아의 기적. 제목이었어요. 전쟁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됐다. 부제였습니다. 그 비결은 기술과 마음이다. 분석했어요. 한국 특유의 정이 기술에 스며들었다. 그래서 다르다.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충격받았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특집을 냈어요. 한국에 추월당한 일본. 제목이었습니다. 기술력은 비슷하다.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철학이 다르다. 일본은 이익을 본다. 한국은 사람을 본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다. 반성하는 기사였어요. 중국은 조용했습니다. 보도가 거의 없었어요. 당황한 거였습니다.
한국이 중국 없이 세계를 돕고 있었거든요. 중국식 원조가 아니었어요. 조건도 없고 대가도 없었습니다. 순수한 도움이었어요. 중국은 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유엔이 특별 포상을 줬습니다. 인류공헌상이었어요. 저희 회사가 받았습니다. 시상식이 있었어요. 제가 대표로 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줬어요. 당신들은 세계에 희망을 줬습니다.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기술이 평화를 만든다는 걸 증명했어요. 한국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나라예요. 세계가 따라야 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말했어요. 그냥 한국 사람일 뿐이에요. 한국은 어려웠던 나라예요. 도움받았죠. 그래서 압니다. 어려움이 뭔지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죠. 기술은 무기가 아닙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다리예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죠. 한국은 그 다리를 놓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요.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한국이니까요.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오래 계속됐어요. 감동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한국 국기를 흔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외국인이었는데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이 사랑받고 있었어요. 2026년 1월이었습니다. 다시 북극으로 갔어요. 하르가스 마을이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시스템 점검차 방문한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러요. 마을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정돈돼 있었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밝았어요. 1년 전과 달랐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전기가 삶을 바꾼 겁니다. 발전소를 점검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고장 한 번 없었대요. 1년 내내 돌아갔답니다. 주민들이 잘 관리했어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엘리사가 와 있었습니다. 또 왔대요. 연구 때문이래요. 반가웠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차를 마셨어요. 근황을 나눴습니다. 엘리사가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당신 보도 다 봤어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녔더군요. 대단해요. 1년에 10개국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물었어요. 피곤하죠. 웃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요. 사람들이 웃는 걸 보니까요. 불 켜지는 순간 표정 있잖아요. 그게 제 보람이에요. 돈보다 값져요. 엘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백할 게 있어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1년 전 당신한테 불가능하다고 했죠. 미쳤다고 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틀렸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과학만 봤어요. 당신은 사람을 봤죠. 그 차이였어요. 괜찮아요. 말했습니다. 과학도 중요해요. 하지만 사람이 먼저죠. 과학은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엘리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신한테 배웠어요. 말했어요. 기술이 뭔지요. 진짜 과학자가 뭔지요. 저도 바뀌었어요. 엘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연구만 했어요. 논문만 썼죠. 사람은 안 봤어요. 데이터만 봤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고 깨달았어요. 과학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요.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대학 그만뒀어요. 교수직 내려놓았어요. 현장으로 갈 거예요. 어려운 곳으로요. 제 지식을 나누고 싶어요. 당신처럼요. 한국식으로요. 놀랐습니다. 교수직을 버렸다고요? 아까운 거 아니에요? 물었어요. 엘리사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보여줬잖아요. 진짜 길을요. 어디 갈 건데요? 물었습니다. 아프리카요.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탄자니아요.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마을이에요. 도우려고요.
물 문제 해결하려고요. 제 전공을 살려서요. 한국한테 배운 대로요. 훌륭해요. 말했습니다. 꼭 성공하세요.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한국이 도울게요. 기술로요. 엘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말했어요.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평생 감사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환송회를 열어줬습니다. 제게요.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음식을 나눴어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어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코리아는 우리 은인이에요. 말했어요. 생명을 살려줬어요. 빛을 줬죠. 앞으로 100년을 기억할 겁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칠 거예요. 코리아가 어떤 나라인지요. 아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흔들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고마워요. 소리쳤어요. 우리 친구예요.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마을에서 만든 거였어요. 양털 담요였습니다. 손수 짠 거래요. 태극기 무늬가 들어있었어요.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떠날 시간이었어요. 트럭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배웅 나왔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요. 소리쳤어요. 또 와요. 부탁했습니다. 꼭 올게요. 외쳤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건강하세요. 트럭이 출발했어요.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발전소가 보였어요. 하얀 눈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긴 흔적이었어요. 엘리사도 함께 떠났습니다. 같은 방향이었거든요. 차 안에서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 있어졌어요. 말했습니다. 이제 과학이 즐거워요. 사람을 돕는 과학이요.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인정해줘서요. 한국 기술을요.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게 큰 힘이 됐어요. 감사해요.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었어요. 엘리사가 포옹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연락할게요. 말했어요. 잘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하고 있다고요. 응원해주세요. 꼭이요.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도울게요. 한국이 함께할게요. 성공하세요. 엘리사가 떠났습니다. 뒷모습이 당당했어요. 변한 거였습니다. 한국이 바꾼 거였어요. 한 사람을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북극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이요. 아이들 웃음이요. 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했어요. 당연한 걸 한 거였습니다. 사람을 도운 거죠. 기술로요.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세계는 당연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놀란 거였어요. 한국이 특별해 보인 거였죠. 아니에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 사는 나라예요. 마음 따뜻한 나라죠.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서 남의 아픔을 아는 나라예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2027년 3월이었습니다. 다시 북극 소식이 들렸어요. 엘리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메일이었어요.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하르가스 마을 사진이었어요. 새로운 건물이 보였습니다. 학교였어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코리아 테크스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글과 몽골어였습니다. 태극기도 걸려 있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들었대요. 1년 걸렸답니다. 한국 기술을 배우는 학교래요. 전기, 기계, 컴퓨터. 가르친대요. 아이들이 배우고 있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래요. 교장이 누군지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저예요. 말했어요. 제가 교장이에요. 탄자니아 일 끝내고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부탁했어요. 학교 맡아달라고요. 한국 방식으로 가르쳐 달래요. 승낙했어요. 놀라웠습니다. 교수 그만두더니 교장이 됐네요. 말했습니다. 잘하시겠어요. 학생들 행복하겠어요. 엘리사가 답장했어요. 제가 행복해요. 말했습니다. 매일 보람 있어요. 아이들 눈빛이 반짝여요. 당신 덕분이에요. 커리큘럼을 보내왔습니다. 자세했어요. 기초 전기, 태양광 시스템, 발전기 관리. 실용적이었습니다. 한국 교재를 번역해서 쓴대요. 실습도 많대요. 직접 만지고 배우는 거래요. 한국식이었습니다. 5월에 초청장이 왔습니다. 개교 1주년 기념식이었어요. 주빈으로 와달래요. 축사 부탁한대요. 당연히 승낙했습니다. 가야 했어요. 제가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6월에 출발했습니다. 다시 북극이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였어요. 선물도 챙겼습니다. 한국 교재, 실습 장비, 공구 세트. 학교에 기증하려고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환영 인파가 나와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300명 전부 나온 것 같았어요.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왔다. 환호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학교를 봤습니다. 아담했어요. 하지만 튼튼했습니다. 나무로 지었어요. 단열이 잘 돼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지붕에 있었어요. 자체 발전하는 겁니다. 똑똑했어요.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20명 정도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칠판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기 회로도였어요. 한국 교재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유창했어요.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질문도 활발했어요.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보였습니다. 북극 아이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한국 선생님이에요? 물었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여러분한테 배우러 왔어요. 잘하고 있는지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열심히 해요. 말했어요. 한국처럼 될 거예요. 한 학생이 작품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태양광 랜턴이었어요. 직접 만든 거래요. 작동시켰어요. 밝게 빛났습니다. 대단했어요. 잘 만들었어요. 칭찬했습니다. 학생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실습실도 봤습니다. 장비가 갖춰져 있었어요. 공구, 측정기, 부품들. 한국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정부 지원이었어요. 학생들이 실습하고 있었습니다. 회로를 만들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광장이었어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엘리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1년 전 이 학교가 시작됐어요. 말했어요. 한국 기술을 배우는 학교죠. 20명이 다니고 있어요. 모두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첫 졸업생이 나왔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5명이에요. 1년 과정을 마쳤어요. 이제 기술자예요. 마을 발전소를 관리할 거예요. 다른 마을도 도울 거고요. 자랑스러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졸업생들이 나왔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어요. 제가 직접 줬습니다. 악수했어요. 축하해요. 말했습니다. 훌륭한 기술자가 됐어요. 한국이 자랑스러워해요.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말했어요. 평생 한국을 잊지 않을게요. 제 차례였습니다. 무대에 올랐어요.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심호흡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이 마을에 처음 왔습니다. 시작했어요. 추웠어요.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살아야 했으니까요. 전기를 켰어요.
빛을 밝혔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제 학교가 생겼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스스로 배우는 거죠. 한국 기술을요. 이게 진짜 발전이에요. 도움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기술은 나눠야 해요. 강조했습니다. 독점하면 죽어요. 나누면 살아요. 한국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가르쳐요. 여러분한테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세요. 빛을 나눠주세요. 이 학교가 북극의 등대가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했어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대요. 한국과 몽골이 함께 만든 등대죠. 영원히 빛나길 바래요. 여러분 힘으로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학생 대표가 답사했습니다. 16살 소년이었어요. 코리아는 우리 선생님이에요. 말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나눔이에요. 이제 우리가 나눌 거예요. 코리아처럼요. 저녁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음식을 나눴어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춤을 췄어요. 한국 노래도 불렀습니다. 아리랑이었어요. 학생들이 배웠대요. 몽골어로 개사했대요. 감동적이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밝았어요. 불빛이 많았거든요. 학교 불, 집집마다 불. 전부 켜져 있었습니다. 북극밤을 밝히고 있었어요. 제가 시작한 빛이었습니다. 이제 그들 것이 된 빛이었어요. 엘리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행복해요. 말했어요. 교수 때보다 훨씬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당신이 찾아줬어요. 고마워요. 평생 여기서 가르칠 거예요. 한국 방식으로요. 잘하실 거예요. 대답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어요. 학생들 눈빛 봤어요. 반짝여요. 희망이 보여요. 당신 덕분이에요. 엘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코리아 덕분이에요. 말했어요. 당신들이 보여준 길이에요. 귀국 전날이었습니다. 마을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체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립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발전소를 다시 봤습니다. 3년 전 제가 설치한 거였어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제 역할은 끝난 거였어요. 광장에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새로 세운 거였어요. 돌로 만든 비석이었습니다.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한글과 몽골어였습니다. 읽어봤습니다. 2025년 1월, 한국이 우리를 구했다. 김도윤 기술자가 빛을 줬다. 영원히 기억하리. 적혀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과분했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거였습니다.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겐 특별했나 봅니다. 감사했어요. 인정받는다는 게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크레파스 그림이었어요. 태극기를 든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였어요. 옆에 발전소가 있었고요.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상상 속 제 모습이었어요. 영웅처럼 그렸더군요. 영웅 아니에요. 말했습니다. 그냥 아저씨예요. 한국에서 온 평범한 아저씨죠.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말했어요. 우리 영웅이에요. 코리아 영웅이에요. 평생 기억할 거예요. 웃고 있었습니다.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트럭에 짐을 실었어요. 사람들이 배웅 나왔습니다. 300명 전부였어요.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도 흔들었어요. 곳곳에서요. 장관이었습니다. 또 올게요. 소리쳤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코리아 감사해요. 외쳤어요. 영원한 친구예요. 평생 잊지 않아요. 울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천천히요.
마을이 멀어졌어요. 뒤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손 흔들고 있었어요.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남았습니다. 영원히요. 울란바토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틀 걸렸어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3년을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북극에서 시작했어요. 세계로 퍼졌죠.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도왔어요. 뿌듯했습니다. 보람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을 도왔어요. 빛을 밝혔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의미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큰 일을 했어요. 세계를 도왔습니다. 기술로요. 마음으로요. 대가 없이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선진국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으로 갔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몽골 땅이 멀어졌습니다. 눈 덮인 들판이었어요. 어딘가에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켠 불일 수도 있었어요. 몇 시간 후 인천이었습니다. 한국 땅이었어요. 안전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껴안았어요. 잘 다녀왔어. 말했습니다. 뉴스 봤어. 학교 생긴 거. 대단해. 자랑스러워. 울고 있었어요. 딸도 왔습니다. 아빠 최고예요. 말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 북극 살렸다고요. 친구들이 놀랐대요. 한국 기술자 멋있다고 했대요. 웃었습니다. 아빠는 평범해. 말했어요. 그냥 일 열심히 한 거야. 하지만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말했어요. 아빠는 특별해요. 사람을 구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세계가 인정하잖아요.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회사가 난리였어요.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프로젝트 의뢰였어요. 세계 곳곳에서요. 네팔, 방글라데시, 페루, 에티오피아.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원했어요.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외교부가 프로그램을 확대했어요. 예산을 3배로 늘렸습니다. 300억 원이었어요. 더 많은 나라를 돕기로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주축이 됐어요.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달라졌어. 말했어요. 3년 전엔 작은 회사였어. 이제 세계적이야. 한국 대표해. 자랑스러워. 다 도윤 씨 덕분이야. 박수 쳤습니다. 아니에요.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함께 했잖아요. 기술도 다 같이 만든 거고요. 저는 그냥 현장 갔을 뿐이에요. 진심이었습니다. 혼자선 불가능했어요. 봄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만나고 싶대요. 초청장이었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갔습니다. 대표로요. 청와대 집무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악수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말했습니다. 한국 위상을 높였어요. 작은 기업이 큰일 했어요. 국민이 자랑스러워해요. 감사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대답했어요. 한국 기술자니까요.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해요. 말했어요. 기술에 마음을 담는 거죠. 한국 특유의 정의예요. 그게 세계를 감동시킨 거예요. 훈장을 받았습니다. 국민훈장 모란장이었어요. 목에 걸어줬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하지만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 이름을 빛내야겠다고요.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유엔 총회에 초청받았어요. 기조연설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로요. 뉴욕으로 갔습니다. 유엔 본부였어요.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단에 섰습니다. 193개국 대표가 앉아 있었어요.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말하기로 했어요. 꾸밈 없이요. 기술은 무기가 아닙니다. 시작했어요. 평화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한국이 그걸 압니다. 어려웠던 나라니까요. 도움받았죠. 이제 갚는 겁니다. 세계예요. 기술로요. 북극에서 시작했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한 마을이었어요. 300명이었죠. 작았어요. 하지만 소중했어요. 생명이니까요. 구했어요. 한국 기술로요. 그게 퍼졌어요. 세계로요. 이제 수만 명이 혜택받고 있어요.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곳곳에서요. 불이 켜졌어요. 물이 나왔어요. 삶이 나아졌죠. 한국이 한 거예요. 작은 나라지만요. 큰 마음으로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호소했습니다. 기술 나누세요. 조건 없이요. 대가 없이요. 진심으로요. 그게 진짜 선진국이에요. 힘이 아니라 마음이 강한 나라요. 함께 합시다. 세계를 밝힙시다.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오래 계속됐어요. 감동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가 다가왔어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본받겠다고 했어요.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BBC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술자의 감동 연설. 제목이었어요. 세계가 눈물 흘렸다. 부제였습니다. 리포터가 분석했어요. 이것이 21세기 리더십이다. 힘이 아닌 마음으로 이끄는 거다. 한국이 보여줬다. CNN도 특집을 냈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나라. 제목이었어요. 한국은 면적으론 100위권이다.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은 10위권이다. 기술과 마음으로 세계를 바꾸고 있다. 배워야 한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환영 인파였습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만세. 외쳤습니다.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2027년 연말이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봤어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5개국을 도왔어요. 수천 명이 혜택받았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를 밝혔어요. 회사도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0명이 됐어요. 젊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열정이 넘쳤어요. 세계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어가는 겁니다. 연말 회식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였어요. 술을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젊은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말했어요. 기술자가 멋있다는 걸 알았어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거더라고요.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말했습니다. 너희가 미래야. 한국 기술 미래요. 잘 부탁해. 계속 도와줘. 세계를요. 젊은이들이 다짐했습니다. 꼭 하겠다고요. 부장님 길 따라가겠다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었습니다. 북극 눈 같았어요. 문득 생각났습니다. 하르가스 마을요. 지금쯤 더 춥겠죠. 하지만 따뜻할 겁니다. 전기가 있으니까요. 불빛이 있으니까요. 엘리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요? 학생들 어때요? 답장이 왔습니다. 잘 지내요. 학생이 50명으로 늘었어요. 인기 많아요. 다들 한국 기술 배우고 싶어 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웃었습니다. 제 덕이 아니에요. 답장했어요. 한국 덕이죠.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함께 한 거예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엘리사가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친구잖아요. 영원한 친구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했어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행복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선 누군가 추위에 떨고 있을 겁니다. 어둠 속에 있을 거예요. 내일 또 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요. 이게 제 삶입니다. 생각했어요. 한국 기술자의 삶이요. 쉽지 않아요. 힘들죠. 하지만 보람 있어요. 의미 있고요. 사람을 살리니까요. 세계를 밝히니까요. 한국 이름으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었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꿈꾸고 있어요. 북극에도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불빛 아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밝힌 불빛도 있을 겁니다. 기술은 하늘보다 따뜻해야 합니다. 중얼거렸어요. 엘리사한테 했던 말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기술은 차가운 게 아니에요. 따뜻한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한국 기술은 특히 그래요. 정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다짐했어요. 갈 곳이 많아요. 도울 사람이 많고요. 평생 해도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의미 있으니까요. 이게 제가 사는 이유니까요. 한국 기술자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꿈꿨어요. 또 다른 마을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곧 밝아질 겁니다. 제가 갈 테니까요. 한국 기술을 가지고요. 태극기를 달고요. 불을 밝히러요. 사막이든 정글이든 극지든 상관없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갈 겁니다. 그게 약속이었어요. 한국이 한 약속이요. 세계에 대한요.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끝까지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한국 기술자 이야기요. 하지만 한국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작지만 따뜻한 나라, 힘보다 마음이 강한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